네,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발등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이 발등의 통증이 심하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 큰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도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지만 발등의 통증도 역시 굉장히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한약에서 볼 때 손발이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좌측 발등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됐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측 허벅지부터 아래로 아프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불편함이 덜한데 다니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발등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너무너무 그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60대 여성이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체질입니까? 살이 무른 체질입니다. 살이 무르고 부드러웠으며 가슴이 발달되었고 가슴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위장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살집이 있다는 것도 비위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역시 발등도 위장 경락의 운행이 잘 안 돼서 나타났던 것이죠. 네, 혹시 발등 외에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었나요? 네, 다른 특징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배고프면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는 이러한 중요한 증상과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가슴이 큰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서 식골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상 증상 중에서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발등이 아프고 살이 무르면서 가슴이 크고 배고프면 쓰러질 것 같다는 식골증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면 비위 기능이 제대로 운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육군자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한데요. 감히 육군자탕을 한제 투여하니까 발등의 통증이 10에서 7 정도로 감소되었고 발등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참고 걸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약으로서 세제 더 복용을 하니까 처음보다 상당히 발등이 좋아졌으며 10에서 3 정도까지 통증이 내려왔고 이제는 걸을 때 거의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약 처음 먹고 설사하고 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처방으로 꾸준하게 투여하니 중간에 설사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으나 이것은 약과 관련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중간에 섭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등 아픈 것이 매우 좋아지면서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항상 피곤해서 눕고 힘들었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누구나 발등이 아플 때 이 감히 육군자탕을 투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생긴 모습, 말하자면 부드러운 사람, 살집이 있는 사람, 가슴이 큰 사람, 배고픔 못 참는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고 발등이 아팠기 때문에 감히 육군자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은 배고픔은 잘 못 참는 이런 사람들한테 위장을 소통시키고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등까지 좋아지고 또 이 발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등이 아픈 경우 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처방들을 쓸 수 있으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배고픔은 잘 참지 못하는 식골증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